반가워요. 떠요? 잘 뜨네. 다행이네. 오늘은 그냥 편하게 뭐 영국 워홀이나 뭐 해외 취업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편하게 받아보려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것도 다 괜찮고 근데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 때 이미 질문이 몇 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있는 댓글을 우선 먼저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보자면 이런 질문이 왔더라고요. 다음 달에 런던으로 워홀을 가는 만 25살 디자이너분이 계신데 현재 디자인 시장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이제 디자인이 사실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이게 뭐 그래픽 디자인도 있고 산업 디자인도 있고 패션 디자인도 있고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약간 이거를 제가 답을 해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그래픽 디자인이면 사실 요새는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에 이런 홍보 이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1년 내내 상시 되게 그게 있는 편이거든요. 수요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만 25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경력이 엄청 많으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어느 정도 디자인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경쟁력 있게 준비했는가? 이게 약간 저는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서비스 쪽도 일자리가 많이 있을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서비스는 뭐 언제나 구할 수 있죠. 뭐 한인 레스토랑 이런 거 있잖아요. 한식당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커피숍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 잡은 H&M 같은 리테일도 있고 그래서 항상 잘 구할 수 있으니 그거는 사실 서비스직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자인 쪽으로 내가 만약에 오피스 잡을 구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건 좀 뭔가 내 경력이나 이런 게 경쟁력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질문이 좀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이분이 질문을 되게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를 먼저 다뤄보고 싶었고 제가 커뮤니티에서 우선 질문 받은 거부터 대답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혹시 질문 생기면 지금 댓글에 달아두셔도 어? 댓글이 왔어. 뉴캐슬 어픈 여기가 어디죠? 아니요 안 가봤어요. 제가 여행을 영국에 있는 여행을 뭐 몇 개 가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남쪽에 있는 바다 주변을 갔거든요. 뭐 본머스나 브라이튼이나 뭐 캔터버리 뭐 이런 쪽을 많이 가가지고 뭐 막 뉴캐슬이 저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기다가 어, 취업 아이고 우선 제가 요거부터 답을 좀 이런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바이오 석사 취득 후에 제약회사에서 4년 반 정도 연구원 2년 비임상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셨고 연봉은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커리어 공백이나 연봉 삭감이 걱정된다고 이제 질문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커리어 공백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진짜 길어봤자 1년 아닌가요? 뭐 워홀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막 3, 4년 이상의 커리어 공백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연봉 삭감도 사실 진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당연히 영국에서의 받는 돈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한국에 비하면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음흠. 제가 지금 경력 4년 차 영상 편집자로 지금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연봉이 이제 5천만 원이 넘거든요. 꽤 많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이오 석사 취득까지 하고 연구원도 하셨고 뭐 비임상 PM까지 하셨으니까 절대 제가 봤을 때 연봉 삭감이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나이도 있으신 거 보니까 경력도 있고 여기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뭐 한 거의 1억 가까이 연봉 받으시면서 어, 일을 잘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영어는 이미 잠깐만 댓글을 좀 복사 붙여놓. 이렇게 또 같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영어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미 있다가 왔대요. 그래서 영어를 이미 잘 하시고, 그래서 랩 리서처 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약간 너무 좋은 조건이고 절대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8년이나 사셨으면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공백 1년 이상만 아니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연봉 삭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조건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댓글이 몇 개 들어왔는데 로지님? 로지 켈리님? 이거 질문 한번 답변 드릴게요. 영국 워홀을 위해서 영국 영어와 발음을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워홀 생각 없다가 유니님 영상 보며 영국 워홀 꿈꿔요. 미국식 영어를 쓰는데 바꿔서 공부해야 하나 해서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 영어는 다 똑같이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국 영어, 미국 영어 크게 구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단어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문장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가 뭐 예를 들어서 팬츠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팬츠가 이제 미국 영어로는 바지거든요. 바지? 그래서 너 팬츠 색깔 이쁘다라고 하면 너 바지 색깔 이쁘다라고 하는 건데 영국에서는 팬츠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입는 그 속옷 팬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 팬츠 색깔 예쁘다라고 하면 너 팬티 색깔 예쁘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보이지도 않는 속옷 색상을 칭찬하는 굉장히 크리피한 변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 같은 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막 신발 같은 것도 미국에서는 뭐 sneakers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trainer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단어의 차이? petrol station 이게 gas station 이렇게 그 자동차 기름 넣는 곳 있잖아요. 주유소. 이렇게 단어가 좀 다른 거 있으니까 그런 영국식 단어만 솔직히 익혀 오시면 뭐 미국식 영어를 하셔도 문제는 없고 다만 리스닝은 조금 또 다른 문제긴 해요. 영국 영어 리스닝에 좀 익숙해지는 거는 솔직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영국 영어가 또 워낙 억양도 다양하고 뭐 인도식 억양도 있고 각종 유럽에서 온 분들의 억양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훨씬 더 억양이 다양하고 그 억양의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미국에도 억양 다 다른 거 알거든요. 뭐 캘리포니아 억양이 있고 뭐 뉴욕의 억양이 있는데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국은 억양이 진짜 강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억양 이런 거. 그래서 영어를 막 무조건 영국 영어, 미국 영어를 크게 따로 분류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영국식 영어에 영국식 단어나 발음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댓글이 좀 몇 개 들어왔네요.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동규님, 동규님, 25년도 1월 정도에 영국으로 워홀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24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에 저는 신청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2024년부터 이번에 워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무작위 추첨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조건이 다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나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신청 인원이 5,000명으로 늘어났다는 말만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5,000명 될 때까지 이 워홀 인원을 다 받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0명 다 되면 그 한 해 워홀 마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없이 쭉 진행을 할 거면 이게 언제 마감이 될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 1월에 입국을 하려면 2024년도 6월이나 7월쯤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7월 달쯤에 이미 영국 워홀이 그게 마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 그 5,000명이. 그래서 약간 저는 리스키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신청을 하고 나서 최대로 입국을 미룰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운이 안 좋으면 이게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2025년도 1월에 바로 신청 시작할 때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한 빨리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택하시면 아마 2월쯤엔 입국이 가능하실 거거든요. 빠르게 하신다면. 저는 그거 루트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 영국 워홀이 진짜 헷갈리게 해놓은 게 정책을 이번에 완전 싹 바꿨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영국 정부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게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많이 알아봤는데 뭐 상반기 하반기 없앤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진 않고 이제 1년 동안 언제든 신청 가능 약간 이렇게 뭔가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어서 약간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월이나 2월에 입국을 하고 싶으시면 2025년도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영팍님, 박민영님, 올해 8월에 졸업 예정자인 전작과 학생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미국 실리콘밸리 중소인공지능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한 경력은 있는데 이게 뚜렷한 포트폴리오는 없는 상황입니다. 워홀 가서 무급 인턴 과정 없이 바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경력을 좀 쌓은 후에 가는 게 나을까요? 졸업하고 바로 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우선 전작과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작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야가 일자리의 경쟁력이 좀 있는 분야인가요? 그래도 이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회사에서 1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굉장히 높게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영어권 국가이고 게다가 미국 실리콘밸리면 차라리 영국보다 더 쳐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일하신 거 좋게 쳐줄 거다, 영국에서. 이거는 확실하고 지금 그러면 영어도 좀 잘 하시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급 인턴 과정 없이 바로 주니어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인턴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무급은 아닐 것 같거든요. 6급 인턴 아니면 주니어로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경력을 좀 더 쌓은 후 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지금 돈을 좀 많이 모아두셨나요? 만약에 모아둔 돈이 많이 없으시면 한국에서 인턴이나 주니어로 한 1년 정도만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으로 워홀을 오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이제 오피스 잡으로 이제 취업이 목표이신 것 같은데 오피스 잡은 서비스 잡에 비해서 취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열심히 모아오는 게 좋기 때문에 경력 쌓고 돈 모아오는 약간 그런 뭐랄까 1타 2피의 장점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1년 정도 경력을 쌓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오피스 잡을 구하기에 불가능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신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준비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국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시고 오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뭐 크게 걱정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과시기도 하고 영어도 잘하시고 하니까. 뿅뿅님, 영국 워홀 연령이나 인원 제한이 늘었다는데 스폰서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미니멈 웨이지도 올라서 취업 비자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는데 맞을까요? 대학 졸업 후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워홀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졸업하면 26이라 리스크를 감당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워홀 연령 는 거 맞고요. 35으로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인원도 이번에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문호를 개방한 건 맞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연봉 조건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워홀을 오기는 훨씬 쉬워졌는데 이 스폰서십 비자를 받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왜 이런 식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이 취업 비자를 받을 미니멈 웨이지가 이번에 얼마였더라? 35,800파운드로 늘린다고 했나? 이게 한화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연봉 5,9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영국에서 한 중위소득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 절대 불가능한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워킹 홀리데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 뭐 중후반 많아봤자 뭐 30인데 그 정도의 나이이신 분들은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 5,900만 원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영국에서 저 정도 벌려면 그래도 경력이 한 4, 5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수 직군을 제외하고. 그래서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뿅뿅님께서는 대학 졸업하고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워홀을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력이 아예 없이 진짜 주니어로 신입으로 영국에 오신다는 얘기이신가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에 오셔서 오피스 잡을 구하실 수는 있겠지만 취업 비자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생 신입이 영국으로 바로 오면 인턴으로 시작하거나 주니어로 시작하거나 할 텐데 그러면 내가 그 워홀 2년 동안 비자를 하면서 과연 내가 연봉을 3,500, 35,800까지 늘릴 수 있는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수 직군을 제외하고. 근데 지금 직군을 안 적어 놓으셔서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돈을 저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구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비디오 에디터다라고 하시면 비디오 에디터 셀러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셀러리가 대충 뜨잖아요. 그럼 대충 경력이 몇 년 차에 셀러리가 얼마인지가 대충은 뜨거든요. 구글에. 그럼 그걸 대충 계산해보는 거죠. 아, 그럼 내가 한국에서 졸업하고 한 2, 3년 정도 경력을 쌓고 가서 워홀로 2년을 하면 대충 연봉은 채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좀 하고 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무턱대고 그냥 와서 취업비자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취업비자 상향선 올라간 게 안 될 수 있잖아요. 본인 연봉이.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잘 하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또 댓글 밀린다. 또 댓글 밀린다. 아, 나 이렇게 댓글 왜 밀리지? 어디였지? 그죠? 어디야? 댓글 어디 갔어? 민의님. 만 30살인데 한국 대학원 졸업했고 한국 취업 힘들어서 워홀 가는 거 무모한 도전인가요? 민의님, 제 잔소리 한번 할게요.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라는 말이 뭐 물론 도전해보는 거 좋죠. 도전해보는 거 좋은데 지금 질문 주신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저는 지금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어떤 전공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돈을 얼마나 모아놨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질문으로만 봤을 때. 근데 그 질문으로만 지금 봤을 때 영국 워홀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취업을 하기가 한국 취업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내 전공이 문과다라고 하면 아무리 한국 대학원을 졸업했다 해도 이 영국 취업이 훨씬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나는 뭐 되게 뭐 컴퓨터 쪽을 전공했고 그리고 나는 영어도 엄청 잘해 라고 하시면 워홀 오는 거 저는 추천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정보가 제대로 안 써 있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전 약간 약간 도피성인가? 근데 도피성으로 했다가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답변을 해드릴게요. 우선 영어 실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외국 생활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취업도 힘들지만 영국 취업도 그렇다고 막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지성님, 안녕하세요, 지성님.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런던은 너무 비싸서 리버풀 지역에서 살면서 알바를 하다가 오피스 잡을 런던이나 다른 곳에 구하게 되면 그때 이사를 갈까 하는데요. 혹시 리버풀 지역은 파트타임 잡이 좀 있는 편인가요? 저는 완전 비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 진짜 비추예요. 우선 영어 잘하세요? 지성님, 리버풀이 영어를 엄청 리버풀 억양 엄청 심한 거 혹시 아시려나?
아시겠죠? 리버풀 축구 팬이신가? 스카우스 그 액센트라고 해가지고 거기 영어 못 알아들을 정도로 진짜 독특한 억양을 구사하시거든요. 그 억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이 되는지 본인이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리버풀 억양에 있는 상사와 리버풀 억양이 있는 손님들을 응대할 만큼의 알바를 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본인이 되는지. 저는 런던에서는 지금 오피스 잡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리버풀 가서 알바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못 알아들어. 진짜 못 알아들어. 그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런던보다 리버풀이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더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나마 서울에는 외국인이 좀 있고 이렇게 길 가다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 근데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대구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외국인이 대구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거기 외국인도 많이 없고 한국 사람밖에 없고 사투리도 심한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약간 비슷한 맥락. 응. 그리고 지금 또 질문 보신 거 보니까 알바를 하다가 오피스 잡을 런던에서 잡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알바랑 오피스 잡이랑 그럼 완전 다른 분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다가 런던에서는 사무직을 구하고 싶다는 말인가요? 이게 지금? 근데 너무 이게 동떨어지는데? 그 런던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왜 오피스 잡으로 리버풀에서 커피숍 알바하던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 약간 이 개연성이 부족하다. 저 같으면 런던으로 바로 가서 바로 오피스 잡을 구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좀 더 경력을 쌓고 뭐 오신다던가. 리버풀이 너무 좋아서 리버풀에서 살고 싶으시면 우선 런던에서 일을 구해보세요. 왜냐면 런던이 일자리가 훨씬 많고 그리고 외국인 친화적이어서 런던에서 일 구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다음에 런던에서 1년 살다가 리버풀이 너무 좋으면 그때 리버풀로 1년 뒤에 가세요. 그러면 런던에서의 경력을 살려서 리버풀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리버풀에서는 런던에서의 오피스자 경력을 잘 쳐주는데 런던에서 리버풀의 알바 경력을 쳐주냐? 이게 저는 약간 미지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또 밀렸어. 또 밀렸어. 댓글이 좀 밀렸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요. 지성님 가기 전까지 2,000에서 2,300 정도 모을 것 같다고. 이거 2,000만 원이요? 2,300만 원?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남신준섭님, 여러분 제가 좀 밀리고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남신준섭님이 지금 현직 의료계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영국 대학원 석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에 입학 예정인데 이미 합격을 하셨나 봐요. 그 전에 워홀로 미리 영국에 와서 생활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학생 비자로 기간 맞춰서 가는 게 나을까요? 워홀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전환할 때 업종 복잡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완전 비추. 나 왜 자꾸 비추만 하지? 이 지금 이미 그러면 붙었잖아요. 그죠? 영국에 이미 학교가 붙었고 9월에 입학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워홀 비자를 신청해봤자 워홀 비자를 쓸 수 있는 게 6, 7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약간 아까워요. 아까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워홀 비자를 아껴놨다가 어차피 워홀 비자가 이번에 35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35살이 아니실 거죠? 35살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그 정도가 아니면 우선 아껴두세요. 아껴놨다가 그리고 학생 비자로 그 영국에서 살아보시고 학생 비자가 끝나고 graduate 비자라고 졸업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 졸업 비자가 또 2년이 주어져요. 그래서 2년 동안 취업을 하실 텐데 이 졸업 비자 2년 동안 내가 취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워홀 비자를 나중에 쓰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총 받을 수 있는 비자가 4년인 거잖아요. 졸업 비자 2년, 워홀 2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중에 오피스 잡으로 취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는 게 좀 더 이거를 가치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굳이 입학하기 전에 그 워홀 2년짜리 비자를 6, 7개월 쓰겠다고 굳이 일찍 입국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어 보이고 지금 만약에 영국이 어떤지 영국 생활이 미리 경험을 하고 싶어서 입국하는 게 목표라면 그냥 여행 비자로 가세요. 여행 비자 3개월 아니에요? 3개월 여행하다 오세요. 안 그럼 워홀 비자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또 밀린다. 또 밀린다. 자, 남신준섭님 댓글
그 다음에 뿅뿅님.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가는 게 현명할 길일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1년 정도 쌓고 오세요. 자, 서준님. 자, 김서준님. 17살부터 영국에 빠져서 방송 언론이나 영상 편집 쪽으로 영국 취업을 희망 중인 정신만큼은 영국인인 고등학생입니다. 저도 워홀로 시작해서 영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제 나이에는 뭘 해야 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7이면 아이고 밀렸다 또. 17이면 영어 공부부터 하세요. 영어 공부. 제가 만약에 김서준 님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면 지금 아직 그래도 나이가 창창하잖아요. 영어 공부를 빡세게 하세요. 대학교 갈 때까지 영어 공부를 빡세게 하고 대학교를 진학할 때 이제 두 가지 갈림길이 있겠죠. 내가 영국으로 유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한국 대학을 진학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경제적인 부분과 뭐 본인의 이런 목적 이런 거를 잘 상의를 해서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유학을 가셨다가 졸업을 해서 오피스 잡으로 취직하는 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루트긴 한데 지금 서준님 이름으로 봤을 때는 남성이신 것 같거든요. 그죠? 군대를 먼저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군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만약에 유학이 목표다 나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좀 가고 그 다음에 영국 유학을 가시던가 그렇게 군대를 미리 해결을 하고 가야지 나중에 시민권 따고 영주권 딸 때 훨씬 편해요. 안 그러면 좀 귀찮아질 수 있어서. 근데 아니면 내가 만약에 뭐 한국 대학교를 갈 거다라고 하시면 그냥 한국 대학교 평범한 학생처럼 간 다음에 한국 대학교에서 또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오시고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영국 워홀로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영국에 유학을 갈 건가 아니면 한국 대학교를 진학을 할 건가. 어찌 됐든 군대 문제는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따는 방법은 5년 동안 한 가지의 비자로 머물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취업 비자가 있다 치면 취업 비자를 5년 동안 영국에서 가지고 있는 다음에 영주권을 따고 영주권 딴 지 1년 뒤에는 시민권을 딸 수 있거든요. 시민권을 따면 영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은 한국인이어도 영국 시민은 될 수 있죠. 그죠? 그 패스포트를 영국 거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한국 남성분이시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럼 그것도 군대 문제라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17살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영어 공부 영어 공부 그리고 영국에서 좀 취업이 잘 될 만한 전공 선택하기 이 정도. 어떻게 나 또 밀렸다. 댓글이 너무 많아. 여러분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서준님 다음 뭐야? 애플티님. 근데 이거 댓글이 잘려서 안 보여. 애플티님. 여기 있다. 저도 영국 취업 영상 편집 쪽에 관심이 생겨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재학 중인 전공은 경영학과에 심리학과 복수 전공이라 영상 편집이랑 딱히 관련이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잘 해야 되는지 한국에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영국 취업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영상 편집 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예 전공도 다르시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영상 편집 수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시겠죠? 그러면 우선 뭐 대학교 졸업은 하시고 한국에서 영상 편집으로 1, 2년 정도 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는 걸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한다는 거는 한국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영국은. 왜냐면 외국인이고 우리는 영어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뭐 한국에서 영상 편집으로 1등이다. 나는 뭐 우리나라 최고 영상 편집자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영어까지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영국에서 영상 편집자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경력을 한 2년 정도 쌓아오시고 왜냐면 지금 전공도 다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쌓으시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오셔서 여기서 취업 워홀 비자로 오셔서 일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전공을 아예 안 살리셨네요. 경영학과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티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쌓아서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해요. 저도 한국에서, 저는 대학교 생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턴 일도 했었고, 저는 그것도 했었어요. 대외 활동 같은 거 요새 영상 편집 관련해서 대외 활동 모집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솔직히 영상을 잘만 만들면 다 포트폴리오를 쓸 수 있으니까, 지금 대학생이신 것 같으니까 대외 활동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아니면 막 봉사라든지, 무료로 할 수 있는 뭐 영상 편집 봉사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애플티님. 이현우님, 외국 생활, 저는 프로젝트성으로 이번에 런던에 2년을 배치받았는데, 워홀이든 유학이든 적응이 50%이면 외국인이 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5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평생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뭐 일을 잘한다 해도 우선 생김새부터 다르고 문화적인 것도 다르기 때문에 외국 생활이 진짜 만만하진 않아요. 저는 뭐 되게 운이 좋게도 영국 생활이 너무 제 성향에 잘 맞았고 영어도 생각보다 빨리 습득을 한 편인데, 그리고 영국인 남자친구도 있으니까 뭐 문화적으로도 적응을 좀 더 빨리 하긴 했는데, 외국 생활이 진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막 영국이 천국이다, 저는 이런 말을 절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국 생활이 답이다, 절대 아니에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성님 그래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는군요. 영어를 좀 하시는구나. 하지만 주주중님 잠시만요. 우선 지성님부터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게임이나 일러스트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데 바로 오피스 잡을 구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동안 알바하면서 오피스 잡을 구할 생각이었어요. 리버풀에서 꼭 살고 싶은 건 아닌데 그 외 맨체스터, 리즈, 셰필드 등 다양하게 열어두고 있긴 해요. 지성님, 근데 런던이 집값이 비싼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그 연봉을 좀 더 잘 쳐주긴 하거든요. 런던이 다른 지역보다. 제가 봤을 때 런던에서 5천만 원 받으면 뭐 리버풀에서는 3천, 4천 받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게임 회사라는 게 또 소규모 지역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스페셜한 직종이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런던에 오셔서 런던에서 우선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리버풀이나 맨체스터로 가신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라고 그 재택근무를 거의 대부분 할 수 있게 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재택근무를 90% 하고 뭐 나머지 10%만 회사에 출근해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런던에서 게임 회사에서 일을 구한 다음에 1년 뒤에 리버풀로 가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런던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리버풀에서 외국인이 영어가 지금 뭐 중상급 정도 되는 것 같으신데 그 정도로 일을 잘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약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외국인 친화적이지 않은 곳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제 경우라면 저는 런던에서 먼저 일을 구하고 이 영국 생활 자체에 좀 익숙해진 다음에 저는 소도시로 넘어갈 것 같아요. 주주중님, 한국에서 졸업 후에 마케팅, 외국계 컨설팅 인턴 경험 1년 정도 있는데 런던에서 오피스 잡으로 일하고 싶어요. 신입으로도 가능할까요? 영어 실력은 일상생활은 자신 있는데 비즈니스는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케팅. 근데 마케팅이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약간 그 나라의 문화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마케팅 경력 있는 게 영국에서 뭐 그걸 아예 안 쳐준다는 건 아닌데 엄청 경쟁력이 있진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조금 문제거든요. 만약에 마케팅이랑 뭐 이런 거를 살려서 오고 싶으시면 그 영국에 있는 좀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에이시안 마켓을 좀 타겟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셔서, 한국인이시니까 한국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에이시안 마켓 쪽에 특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강점으로 끌고 가서 영국 좀 큰 회사에 취직을 하시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하시려면 우선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력은 조금 더 쌓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지금 인턴 경력이 1년이다. 한국에서 1년 정도만 주니어로 더 일을 하시고 오시면 취업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거든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주니어로 일하고 돈 모으고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이 뭔가 아시아 자체에 대한 마케팅을 한번 좀 공부해보는 거 어떠세요? 이 코리안 마켓보다는 아시아 마켓이 좀 더 좀 경쟁력이 있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아시아들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강점으로 들고 영국의 대기업으로 가는 거죠. 음. 나쁘지 않죠? 그 다음 그러면 지성님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고 남신준섭님 비자 때문에 NHS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국은 외국인이 NH 취업에 긍정적으로 받아줄까요? 근데 제가 NHS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구글에 아마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워홀로 그 취업을 대부분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게 운동선수 그리고 의사 약간 이런 걸로는 취업을 할 수 없거든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그죠? 그래서 비자 때문에 이게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취업 비자를 받아서 NHS로 오신다는 건가? 근데 외국인이 취업을 하는 거 말고 이런 거에는 솔직히 그렇게 큰 그건 없거든요. 막 외국인이니까 절대 안 뽑아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잡에 적합한 사람이면 취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비자 문제를 진짜 확실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영어를 진짜 제대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S가 연봉을 또 막 엄청 많이 주는 곳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나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의료 쪽으로 가고 싶으면 호주나 미국 이런 데가 의료진한테 연봉을 진짜 잘 주고 대우를 엄청 잘해준다고 해요. 나 영국 워홀 유튜버인데 다른 나라를 추천하고 있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우님, 영국 워홀을 추천하시나요? 영어는 잘하는데 내세울 경력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바리스타 같은 잡을 하더라도요. 이거는 관우님의 목적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죠. 관우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영국 워홀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 사실 직업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영국의 문화를 배우고 싶고 유럽 여행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영국 워홀 너무 좋죠. 다른 나라는 다 1년인데 영국은 또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지금 영어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경험을 쌓고 영국 문화 배우고 유럽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외국인 친구 사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적이 나는 외국에 나가서 돈을 1억을 모을 거다. 뭐 이런 게 만약에 내 목적이다라고 하면 영국은 절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호주 워홀을 가는 게 좋고 영국 워홀은 영국 문화 경험, 유럽 여행 뭐 이런 거를 목표로 오셔야 돼요. 아니면 축구 경기 관람, 해리포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좀 있으셔야지 영국에 오셔야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영국 워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도 재밌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고 영어권으로 유럽은 이제 영국이랑 아일랜드밖에 없으니까. 근데 영국은 또 비자가 2년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2년짜리 비자가 주어지니까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서준님, 신문방송학과 지망 중인데 다른 학과에 비해 영국 오피스직 취업이 불리할까요? 신문방송학과가 엄청 유리한 학과는 아니죠. 왜냐면 신문방송학과라는 게 굉장히 또 문화적인 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비슷한 과 나왔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근데 엄청 유리하거나 엄청 불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그냥 그저 그런 과입니다. 솔직히 근데 전공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영상 편집하고 싶다는 분 맞죠? 서준님. 차라리 영상 공부를 지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면서. 노광희님, Tier2 스폰서 비자 최소 연봉이 일시백 1000만 38,700 파운드로 발표됐다. 그래요?
나 36,000인 줄 알았는데 38,000이었어요. 높은 편이긴 하네요. 제가 저 연봉을 받았을 때가 3년 차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1, 2년 차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이 아니긴 해요.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진짜 특수 직군을 제외하고는 높은 편입니다. 네. 진케이님, 요즘에 영국의 잡 마켓 상황이 궁금합니다. 이거 너무 근데 질문이 너무 브로드해가지고 영국 잡 마켓 상황? 그 직군마다 다 다르죠. 직군마다 다 다른데 근데 요새 근데 약간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그 아까 그 노광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자 스폰서십 그 연봉 최소 연봉이 올라간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를 덜 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를 덜 받겠다는 그 문화적인 이런 게 너무 지금은 솔직히 막 외국인 너무 싫어 막 이게 엄청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더 심해지면 그냥 외국인으로서 이 일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정치적인 거라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긴 한데 근데 참 마켓이 지금 당장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 그래도 영국 자체가 경제가 엄청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경제가 좋은 편이 아니니까 약간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국인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낸 거거든요. 왜냐면 영국인도 일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것도 근데 직군마다 다 달라요.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같은 컴퓨터 관련은 뭐 진짜 365일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외국인도 엄청 많고. 분야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요새 인공지능이나 테크 쪽이 뜨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요새 인공지능 혹시 관련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인공지능 회사 다니잖아요. 이쪽 분야 괜찮아요.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성장할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성님, 너무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어요. 원래는 리버풀을 거의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니님이 조언해 주셔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네,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최근 펠리조님, 최근 캐나다도 워홀이 2년으로 늘었더라고요. 2+2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에? 캐나다 워홀이 그럼 4년까지 가능하다고요? 저 몰랐어요. 근데 연장이 가능해요? 나 너무 당황스럽네? 워홀 4년이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취업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캐나다 가세요, 캐나다. 근데 저 캐나다가 어떤지 잘 몰라서 날씨가 안 좋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 아메리카 쪽을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뭐 캐나다? 추운 날씨 괜찮으시면 캐나다도 좋을 것 같네요. 캐나다도 영어 쓰잖아요. 그죠? 4년? 4년 나쁘지 않아. 물가는 영국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댓글 어디 갔지? 주주중님, 혹시 영국 오피스 잡 중에 중국어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에이시안 마켓을 타겟하는 쪽으로 같이 살릴 수 있어. 중국어 잘해요? 주주중님 중국어 잘해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한국어, 중국어, 영어 3개국어 하세요? 최고지. 너무 좋아. 이쪽이면 그러면 마케팅도 너무 좋고요. 세일즈도 너무 좋아요. 세일즈는 영업직이거든요. 영업직도 너무 좋고 그런 것도 있어요. Localization Manager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국말로 뭐라 하지? 로컬화 시키는 매니저.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영국 회사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가 이제 싱가포르나 에이시안 마켓을 지금 열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 명을 hired를 했는데 그분이 localization manager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로컬화를 시키는 거죠.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이렇게 딱딱딱딱 하는 거. 그래서 에이시안 쪽 그런 마켓을 노려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번역도 혹시 잘하시나? 번역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번역은 솔직히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긴 좀 어려운데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에이시안 마켓을 선점하기에 너무 좋아 지금. 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국 마켓이 엄청 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보시면 분명히 이분은 일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진케이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진성님 아까 잡 사이트에서 24K, 34K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아는 1K는 1000밖에 없는데 혹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급여 24K라고 적혀 있는 거는 1시간에 아니요. 연봉. 잠깐만. 내가 정리를 해줘야겠다. 자, 진성님인가? 자, 24K는 24000 맞거든요? 이거 말씀해주신 거 맞는데, 이거 연봉입니다. 1년에 24000 파운드를 준다는 뜻이에요. 1년에 24000 파운드를 준다는 말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24,000 아니면 24K 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34K라고 적혀 있는 거는 34,000 이런 식으로 34,000이죠. 한국말로는 34,000 파운드가 5,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입니다. 연봉. 1시간 아니에요. 그러면 34K는 34000 파운드 해가지고 약 5,600만 원 연봉 이렇게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렇게 밑에 댓글 확인해보세요. 잠깐만 질문 또 놓쳤다. 그죠? 보자. 신맥스동님. 안녕하세요. 신맥스동님. 저도 마케팅으로 영국에 취업을 희망하는데 저는 주니어로 2년이고 마케팅 중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인데 해당 취업 시장은 어떤지 알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좋네요. 문과인데도 기술이 있는 문과. 아, 이런 게 좋아요. 기술이 있는 문과가 좋은데 퍼포먼스 마케팅 좋아요. 데이터 쪽을 잘 하시나요? 만약에 데이터 쪽을 내가 진짜 잘한다라고 하시면 진짜 운 좋으면 데이터 애널리틱 이런 걸로 일 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연봉을 또 되게 잘 쳐줘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지금 해보시는 데이터 쪽으로 한번 좀 더 밀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2년 정도 이미 경력이 있으시면 경력이 나쁘진 않고 영어 공부를 영어를 좀 잘하시나요? 영어를 공부를 좀 해보세요. 영어를 공부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영국에서 충분히 그거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블로거 중에 소피아였나? 블로거 아실 수도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다. 소피아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영국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취업 비자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뭐 곧 있으면 영주권도 따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실래요? 영국의 퍼포먼스 마케팅 그분 블로그 뜰 거거든요. 그분 얘기로 들어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워낙 어느 정도 회사가 규모만 되면 사람을 그래도 꽤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과 중에서도 대우를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 경력이 있으시니까 워홀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하시고 돈도 모으시고 하면서 3년 차까지 채우고 오시면 직업을 구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레벌레 클라이밍님 저 댓글로 질문 물어봤는데 까먹고 있다가 늦게 들어오셨다고. 아, 이거 녹화본 제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기억 이응님. 영국에서 취업에 유리한 문과 전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행정학 전공이고 영국에서 취업하기 유리한 과로 전과나 편입을 생각 중인데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에요. 우선 행정학은 좀 힘들긴 하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문과 중에서는 저처럼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으시면 뭐 신문방송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엄청 추천하진 않지만 이 분야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막상 과를 바꾼다고 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하는 법을 배우거나 이러진 않아요. 되게 그 이론적인 거를 많이 배우기 때문에 엄청 추천하진 않고, 디자인 쪽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 디자인도 다양해요. 산업 디자인이 있고 패션 디자인이 있고 뭐 그래픽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래픽 디자인 쪽이 아마 취업을 하기에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숫자 잘하시면 마케팅 쪽에서도 약간 아까 말했던 제가 뭐 데이터 쪽이라던가 아니면 경제학과에서 회계사? 본인이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좀 달라지긴 한데 뭐가 있을까? 최대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문과로 가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문과. 근데 여러분 미안한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아파서 잠깐만요. 목소리 작게 해야겠다.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연하님. 나 목이 갑자기 너무 아파. 여러분 저 지금 질문 온 것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이 너무 아픈데? 연하님. 영화과를 전공하고 프리미어 프로로 기본적인 편집 및 유튜브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영국에서도 관련 분야의 직종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데 관련 직종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상 편집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 편집자는 우선 비추하고요. 너무 아직까지 약간 그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받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영상 편집을 SNS 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러니까 요새 영국에서 뜨고 있는 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그리고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이런 그 숏폼이라고 하죠. 그런 거 편집을 한번 배워보시고 소셜미디어 담당하는 비디오 에디터로 취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또 막 영상을 엄청 잘하시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냥 약간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이런 그냥 평범한 영상 있잖아요. 그 긴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려면 뭐랄까 진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유튜브 쇼츠나 틱톡 같은 거 영상 편집을 좀 배운다면 그거는 비전공자나 영상을 뭐 엄청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내가 조금 감만 익히면 진짜 빨리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틱톡이나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틱톡 영상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요새 많이 뜨고 있어요. 요새 기업들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로 광고를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님, 유니님은 에디터 툴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실 때 지원했나요? 저는 파이널 컷과 다빈치 리졸브만 다룰 수 있는데 쉽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랑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이 두 개를 다룰 수 있었을 때 취업을 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중상급으로 다룰 줄 알았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중급 정도? 네. 어도비로 한번 바꿔보는 거 어때요? 파이널 컷이랑 다빈치 리졸브보다는 어도비가 조금 더, 물론 그 툴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가끔씩 짜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툴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미 그 팀 자체가 다 어도비를 쓰고 있는 상황이면 어도비를 사용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이어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파이널 컷과 다빈치 리졸브를 다룰 수 있으시면 어도비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응원합니다.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목이 너무 아파. 어떡하지? 드로콜린님, 기획, 사진 촬영, 디자인 경력은 3년 미만이지만 포트폴리오가 좋아서 취업하는데 엄청 어렵진 않을까요? 조울씨, 포트폴리오만 좋으면 취업 가능하죠. 그리고 3년 미만이면 한 2년 반 정도 된다는 뜻인가? 그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취업 가능해요. 근데 대신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영어 잘하시나요? 영어는 필수입니다. 수정님, 워홀 하면서 배우는 것도 괜찮을까요? 배우고 오시는 게 좋아요. 배우고 오시는 게 워홀 비자가 2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 한정된 거를 최대 효율로 쓰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배우고 오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2년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신맥스동님, 영어는 아주 잘하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IELTS 5.5. 근데 IELTS 점수로는 약간 영어 실력을 제가 재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IELTS 점수와 본인의 실제 영어 실력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천재 강아지님, 사근사근한 모습으로 계셔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서준님, 이제 댓글 따라잡았어. 서준님, 영어 공부는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좋을까요? 영국 악센트는 미국 악센트보다 익숙하고 나름 잘 구사하는데 그러면 문법적으로 중심을 두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굳이 문법은 물론 문법 너무 중요하긴 한데 문법이 틀려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중요는 합니다. 하지만 문법에 너무 목숨을 걸 필요는 없고 문법 조금 틀린다고 해서 얘네가 내 말을 아예 못 알아듣는다거나 나를 개무시한다던가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국 악센트가 익숙하시다 하셨으니까 그럼 영국 영어 지금 그대로 비즈니스 영어를 좀 한번 배워보세요. 이게 악센트 같은 거 다 떠나서 또 비즈니스 영어는 또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광고했던 회사 중에 브리티시톡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1대1로 영국인이랑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루트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거든요. 인풋으로는 이제 유튜브 강의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영어로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브리티시 톡 같은 거를 활용해서 영국인이랑 그거를 내가 배웠던 표현들을 좀 한번 활용해보고 말해보고 그 사람한테 한번 correction 첨삭 받아보고 이런 걸 하면 되니까 또 그게 비즈니스 관련돼서 그거를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문법 같은 거는 약간 공부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문법은 기본만 하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뱉을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사실 진짜 영어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최대한 내가 얼마나 잘 뱉을 수 있냐가 사실 관건이에요. 잘 뱉으면 들리는 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되고 이 뱉는 걸 한국인들이 가장 잘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 보자 이제 댓글이 좀 끝났다 다들 고마워요. 다들 너무 좋은 말이 많네. 감사해요. 숏폼 공부 많이 하시고 지금 헤일리 배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혹시 승진할 때 연봉 협상을 주로 하는 편인가요? 승진 주기도 궁금해요. 근데 제가 사실 승진을 딱 한 번밖에 안 해가지고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진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맨 처음에 주니어 비디오 에디터로 입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니어로 한 1년 반 정도 일하고 주니어를 딱지를 떼고 그 다음에 비디오 에디터로 이제 승진을 했거든요. 그때 승진할 때 연봉 협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게 몇 년 전이야? 벌써 꽤 됐죠? 그 당시 연봉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 주니어 비디오 에디터로 연봉이 제가
23,000이었거든요. 23000인데 10,000만 23,000이에요. 23,000이 제 연봉이었다가 이제 승진을 하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28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8,000, 28,000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한번 그거를 했죠. 내고를 했어요. 내고를 해서 나 30 줘라. 30,000 줘라. 3만 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0파운드를 더 얹은 거거든요. 이 2,000파운드가 한화로는 300만 원 정도 돼요. 맞나? 10, 100, 1000만, 10만. 33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더 얹어가지고 내고를 했어요. 나 30K 달라. 그랬더니 회사에서 오케이를 한 경우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뭐 3, 4년 전 얘기예요. 물론 지금 연봉은 또 다르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쪽에서 돈이 이렇게 선 제시를 무조건 해요. 회사에서 먼저 선 제시를 하게 하세요. 그게 키포인트. 회사에서 먼저 선 제시를 하면 나는 그거에 얼마를 더 얹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더 얹어요. 한 번 얹어. 그럼 회사에서 답변을 줘요. 오케이를 하거나 그래 그러면 너가 말한 대로 오케이를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니야 미안한데 너가 말한 금액은 너무 높고 우리가 그럼 그 중간선 어느 정도로 줄게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8,000을 제안 받았을 때 제가 30,000을 대답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그건 너무 많아. 그냥 29,000으로 하자. 라고 이 중간 지점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진 주기도 회사마다 다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그때 주니어 뗐을 때 승진 한 번 하고 지금 그 이후에 3, 4년 동안 승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승진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한테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연봉 협상은 근데 매년 합니다. 승진과는 별개로 연봉 협상은 매년 12월이나 매년 1월에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이 지금 비디오 에디터를 하고 있는데 연봉 협상은 계속 매년 늘어나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목이 너무 아파. 나 어떡하지? 라이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거를 말씀드리자면 핑계를 대자면 어제 친구랑 레스토랑에 갔거든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 어떤 4인 테이블이 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분들이 이제 4분 다 흑인이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흑인들 발성 좋은 거 알아요? 그분들 발성 진짜 좋아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발성이 너무 좋으니까 막 말하는 게 쩌렁쩌렁 들리는 거예요. 그 가게에 다 울려 펴질 만큼.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게에 음악이 나오는데 그 테이블까지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말을 좀 어제 크게 했어요. 막 친구랑 대화하면서 막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막 약간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갔어. 저 정규직이냐고요? 네, 저 정규직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입사할 때 현지 회사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영어로는 permanent라고 합니다. permanent는 영원한이라는 뜻인데 정규직으로 쓰여요. 다들 너무 고생했어요. 그죠? 다들 보러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녹화본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하고 다들 이제 한국은 밤이죠? 이제 좋은 저녁 보내시고 제가 라이브는 앞으로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